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조선시대의 비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자들, 바로 한글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자 속에 5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바꿀 비밀 예언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욱 놀라운 건 그 비밀이 글자를 전혀 몰랐던 한 노비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때는 세종 28년 서기 1446년 가을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이 반포되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양 외곽 작은 마을에 살던 노비 점돌에게는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그에게 글자란 양반님들만의 신비한 부호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점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 밤 점돌은 주인집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거기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양반이 촛불 아래서 무언가를 열심히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새로 나온 훈민정음인데 왜 이런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는 거지? 그 양반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점돌의 귓전에 스며들었습니다. 점돌은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글자를 모르는 자신에게 그 종이 위에 기이한 문양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00년 후 이 땅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이 예언을 기억하는 자만이 진실을 알게 되리라. 점돌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자신이 어떻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양반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점돌을 똑바로 쳐다본 것입니다. 누구냐? 거기 숨어 있는 자. 양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점돌은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가 사랑채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점돌은 벌벌 떨며 마루 아래로 기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그저 이상한 빛이 보여서. 그런데 그 양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점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흥미롭구나. 글자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 글의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 점돌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 예언의 내용을 소리내어 말했던 걸까요? 양반은 점돌에게 다가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점돌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기이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 한자와 새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뒤섞여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돌의 머릿속에 또다시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첫째 아들은 반드시 25살에 죽음을 맞으리라. 하지만 글자를 깨우친 천한자의 손길이 닿는 날, 그 저주는 풀릴 것이다. 점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점돌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정말로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점돌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은 글자를 전혀 모르는데 왜 그 종이 위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렇게 선명하게 들려오는 걸까요? 양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점돌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부탁이다. 나를 도와다오. 내 아들이 올해로 24살인데 이 저주가 정말이라면. 그제야 점돌은 깨달았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자신이 섬기는 주인 집의 맏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예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집안을 수백 년간 괴롭혀온 실제 저주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점돌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점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주인집 도련님이자 왕실 기록관인 김학사는 점돌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점돌아, 내가 그 예언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닐 거다. 아마도 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구나. 김학사의 말에 점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노비일 뿐인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며칠 후 점돌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훈민정음을 배우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돌이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익히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반짝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나리. 이 글자들이 자꾸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점돌의 말에 김학사는 깜짝 놀라며 그가 가리키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김학사의 눈에는 평범한 훈민정음 글자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점돌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여기 가라는 글자 옆에 작은 붉은 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점들이 연결되면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점돌이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 모양을 따라 그리자 김학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점돌이 그린 모양은 다름 아닌 김씨 가문의 비밀 문장이었거든요. 그것도 500년 전 고려 말기부터 내려온 저주의 상징 말입니다. 점돌아, 너 혹시 우리 집안의 족보나 비밀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나리. 저는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김학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점돌이 보고 있는 것은 분명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김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김학사는 점돌을 데리고 집안의 비밀서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년간 쌓여온 가문의 기록들이 빼곡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점돌이 그 서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이상해요. 여기 있는 모든 책들에서 붉은 실이 나와서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점돌의 말에 김학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점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그곳에는 가문의 가장 오래된 비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 말 김씨 가문의 시조가 남긴 예언서였습니다. 점돌이 그 문서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씨 가문의 맏아들들이 25에 죽는 이유는 시조께서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스님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었거든요. 그 스님의 마지막 저주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김학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내용은 가문의 어른들만 알고 있는 극비사항이었거든요. 하지만 점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천한 신분이지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를 깨우쳐 진실을 밝히면 그 저주는 풀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점돌과 김학사는 깨달았습니다. 점돌이 우연히 훈민정음을 통해 그 예언을 읽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00년 전 그 스님이 남긴 저주 속에는 동시에 구원의 길도 함께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한양 궁궐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한글 학습 현황을 조사하던 왕실 기록관 박서생이 이 지역으로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박서생은 4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명한 눈빛을 잃지 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궁중에서 각종 기록을 정리하며
조선 왕조에 숨겨진 비밀들을 누구보다 많이 접해온 인물이었거든요. 특히 각 가문의 족보와 비밀 문서들을 다루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이상하군. 이 지역에서만 유독 한글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 박 서생은 말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각 지역별 한글 보급 현황을 기록한 두꺼운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만큼은 다른 곳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첫 번째 농부에게 간단한 한글 시험을 해보니 놀랍게도 기본적인 글자는 모두 읽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나이든 할머니까지도 더듬거리긴 했지만 자신의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가르친 것일까? 박 서생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왕실에서 파견한 훈민정음 교육관들도 아직 이 지역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김나리댁 점돌이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한 안악의 대답에 박 서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점돌이라니, 그것도 노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점돌이라는 자는 어디서 글을 배웠다고 하던가요? 글쎄요, 김나리께서 직접 가르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안악은 목소리를 낮추며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돌이가 가르치는 글자들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다른 곳에서 배운 한글과는 뭔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박 서생의 호기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김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궁중기록관으로서 각 가문의 내력을 조사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저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학사와 만난 박 서생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후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지역의 한글 보급률이 유독 높아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혹시 댁에서 특별한 교육을 하고 계신지요? 김학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점돌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왕실 기록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실은 저희 집 노비 중에 한글을 빨리 익힌 자가 있어서 그 아이가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노비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왕께서 한글 교육의 모범 사례를 수집하라고 하셨거든요. 김학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점돌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점돌이 나타나자 박 서생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젊은 노비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로 점돌이구나. 들으니 한글을 참 잘 안다고 하던데 한번 읽어보겠느냐? 박 서생은 품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점돌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점돌이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돌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점돌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박 서생이 건넨 종이에는 다름 아닌 고려 말기의 비밀 문서 중 일부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김씨 가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었습니다. 박 서생은 점돌의 반응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간 궁중에서 각종 비밀 문서들을 다뤄온 그였기에 이런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점돌아,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거라. 이 문서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박 서생의 차분한 목소리에 점돌은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종이를 붙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들이 이상합니다. 보통의 한글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점돌의 말에 박 서생과 김학사는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서생은 그 문서를 궁중기록보관소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그조차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나도 이 문서를 수없이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점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이상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글자 뒤에 숨겨진 다른 뜻이 보이기도 합니다. 박 서생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품에서 붓과 먹을 꺼내 점돌에게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써보거라. 정확히 어떤 배열이 보이는지 말이다. 점돌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종이 위에 글자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쓴 글자들은 원본 문서의 글자들과는 전혀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 원래 글자들을 재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김학사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점돌이 새롭게 배열한 글자들을 읽어보니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셋째 아들이 왕실의 비밀을 훔쳐 몽골에 팔아넘기려 하니 이를 막지 못하면 조선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리라. 박 서생은 그 글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고려 말기의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이 바로 김씨 가문의 조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사에 기록되지 않은 비밀 사건이군. 어떻게 이런 내용이 훈민정음 문서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박 서생은 다급히 자신의 기록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각 가문의 족보와 역사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김씨 가문의 족보를 꺼내 살펴보니 정말로 고려 말기에 의문스러운 죽음을 당한 셋째 아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선조 김문정. 고려 말기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군. 하지만 사망 원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김학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에 그런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점돌이가 읽은 저주의 내용도 맞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서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혹시 이런 고대의 비밀들을 의도적으로 보존하려 하셨던 것은 아닐까? 박 서생의 말에 점돌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배치 방식이 고려 말기 궁중에서 사용되던 비밀 암호 체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날이 이것을 보십시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원리가 단순히 발음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점돌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자음의 기본형에서 획을 더할 때마다 특정한 숫자 체계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역에서 키읔으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고대부터 내려온 점술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김학사는 점돌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단순한 문자로만 여겨왔던 한글이 이토록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내려진 저주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것인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을. 점돌은 다른 종이를 꺼내 글자들을 다시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씨 가문의 족보에 기록된 선조들의 이름을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라 재배열하니 완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 고려 말기에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박 서생은 그 내용을 읽어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문정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왕실의 비밀을 지키려다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한 충신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이 후손들에게 저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이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것이로군. 박 서생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가 단순히 백성들을 위한 문자 보급이 아니라 역사 속에 묻힌 진실을 후세에 전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점돌은 계속해서 다른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예시 문장들 중 상당수가 이런 식의 암호화된 역사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각 가문별로 전해 내려오는 비밀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종대왕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김학사는 이제야 자신의 가문에 내려진 저주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조상의 억울함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돌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점돌의 눈에 마지막 암호가 보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백에 희미하게 적힌 글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친필로 보이는 비밀 메시지였거든요. 대왕마마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점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으며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낸다. 이 글자들이 후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 박 서생은 그 글을 읽고 나서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단순히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 한글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묻힌 진실들을 후세에 전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문정 어른께서는 배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충신이셨군요. 김학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0년 동안 자신의 가문을 괴롭혔던 저주의 정체가 바로 조상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억울함이 이제야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점돌은 조심스럽게 다른 문서들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여러 가문의 비밀스러운 역사들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각 글자의 모양과 배치에는 단순한 발음 기호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나리, 여기를 보십시오. 다른 가문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점돌이 가리킨 부분에는 박씨, 이씨, 정씨 등 여러 성씨들과 관련된 암호화된 기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록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죽거나 누명을 쓴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진실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한글 속에 정교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박 서생은 이 놀라운 발견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역사 기록들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진짜 역사는 바로 이 한글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점돌아, 내가 발견한 이 비밀은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것이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군. 점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리, 세종대왕께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마도 적절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김학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500년 동안 자신의 가문을 짓눌렀던 저주의 무게가 벗겨지자
그의 어깨가 훨씬 가벼워 보였거든요. 그는 점돌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점돌이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님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혀버렸을 것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한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진실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놀라운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점돌 같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 비밀이 풀리도록 설계된 세종대왕의 깊은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점돌은 박서생과 김학사의 도움으로 더 많은 한글 문서들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께서는 단순히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이 비밀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정교한 시간 장치를 설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점돌아, 내가 이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세종대왕께서 500년 후를 내다보고 계셨던 게 아닐까? 박서생의 말에 점돌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상한 능력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운명이 500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학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상의 억울함이 풀리자 그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희망과 감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돌을 자신의 진짜 은인으로 여기며 앞으로 평생 그를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점돌이, 너는 우리 가문의 구세주야.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점돌은 김학사의 제안에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노비로 살면서 꿈꿔왔던 것은 단순히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날이 저는 이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글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어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어요. 박서생은 점돌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신분 상승만을 생각할 법한 나이인데도 점돌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점돌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본격적으로 한글 속 비밀 해독 작업에 나섰습니다. 점돌의 특별한 능력과 박서생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김학사의 인맥과 자료들이 합쳐지자 놀라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졌고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몇 달 후 이들의 발견은 조선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왕실에서도 이 놀라운 사실에 주목했고 점돌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닌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학자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는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한글 속 비밀들을 찾아내며 역사 속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500년 전에 심어놓으신 진실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낸 것은 다름 아닌 글자를 몰랐던 한 노비의 순수한 마음과 끝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글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